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 9시 이즈음에요.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 거의 동시에 단독 기사가 떴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이런 게 떴는데, 물론 앞으로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올라온 사면 복권안을 최종 결재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다뤄왔을 때 늘 알 수 있는 거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사면심사위원회에 전달이 돼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면복권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곧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를 복권해주기로, 사면을 이미 했으니까 복권해주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고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잘 알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받았고요. 거의 다 복역을 하다가 형기를 5개월 남겨놓고 2022년 12월에 잔형 면제, 남은 형을 면제해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석방이 됐고, 근데 복권은 안 시켰습니다. 왜냐면 복권과 사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 사면은 형을 면제해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복권은 권리를 회복시켜준다는 뜻이죠. 이 정치인으로서 복권의 의미는 피선거권, 어디에 출마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 2022년 12월에 사면 복권이 가치됐다면 이번 총선에 출마했을 겁니다. 당연히 당선이 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그때 사면을 해주려면, 안 해주려면 둘 다 해주지 말고, 해주려면 사면 복권을 한꺼번에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꼼수처럼 미치거든요. 풀어주는데 출마는 못하게, 이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이 계속해서 만약 복권이 안 되면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2026년 지방선거는 그렇다 쳐도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사면 복권을 한 세트로 해서 해주면 해주는 거고 아니면 말고 그래야 되는데, 여권에서 좀 자신감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를 복권시켰을 때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갈 것인가? 김경수를 확 쏠려서 위험해지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판단을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조금 자신이 없었던 거죠. 자신이 없을 만해요. 그거는 과거 저희들의 취재 경험으로 보면, 이거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정무적 역량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출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신. 그건 잠시 뒤에 제가 설명을 하고요. 김경수와 함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그 다음에 권선택 전 대전시장, 권오을 전 의원, 이런 사람들도 대거 이번에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법조계의 관계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국정원이나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연루자들이 대거 사면 복권된 상황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하면 김경수도 해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나 실제 여기에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담겨 있다. 왜? 이 파장이 앞으로 야권의 전체 지형에 미칠 영향이 정말 대단할 것이기 때문에 거의 핵폭탄급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김경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이렇게 불리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 그렇게 되니까 이 정치적 위상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 높으냐? 제가 정무적 역량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정무적 역량은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냥 친문, 여기에 그냥 적자 정도로. 왜냐면 노무현 정부 때부터 비서관을 했으니까 적자 정도로 판단이 되고, 그 이후에 경남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두관 전 의원도 경남지사를 했지만 그때는 무소속으로 한 겁니다. 근데 김경수는
당당하게 민주당 간판을 내걸고 경남지사에 나가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사태가 그래서 벌어진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권 구상 그 1순위가 조국이었죠. 왜? 부산 출신이니까. 그리고 조국이 안 되면 2순위가 김경수였습니다. 왜? 역시 부울경 출신이니까. 경남 출신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게 그럼 중요하냐? 그걸 뭐 일각에서는 정치공학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공학이 아닙니다. 정치 현실이죠. 자, 민주당이 왜 노무현을 선택했겠는가? 그 당시에 DJ는 김중권 전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대권을 물려줄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김중권은 TK 출신입니다. 근데 노무현은 PK거든요. 그럼 왜 PK냐? 그러니까 이미 호남만으로 그 정권 교체가 안 된다는 거는 1997년 DJ 때 이미 그 호남 유권자들은 알았던 거죠. 그러면 이제 어디서 대릴사회라도 데려와야 되는데 TK를 데려오는 영남권을 TK와 PK를 분열시키지 않으면 어렵다는 걸 이미 상당한 정도의 공감대가 있는데 TK는 쪼개지지가 않더라. TK 출신을 하면 TK에서 표가 안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PK에서도 그렇게 많은 표가 안 나온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공학이 아닙니다. 현실이죠. 그런데 PK 출신으로 하면 PK에서 상당히 많은 표가 나오고 TK는 어차피 안 나오고 그래서 PK 출신을 해야 된다. 부울경 출신을 해야 된다. 그게 노무현, 문재인 학습 효과죠. 그러니까 김경수의 정무적 역량과 무관하게 일단 PK 출신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조국, 김경수가 다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선택한 게 바로 TK 출신인 이재명. 근데 역시 안 되더라. 이게 지난 대선에서 입증이 된 거죠. 자, 그래서 김경수한테 주목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여권이 사실은 이 영남표를 분산시키지 않으면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은 야권 핵심에서는 지금은 야권이죠. 야권 핵심에서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그 12월에도 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만 해줬느냐. 바로 복권까지 시켜줘서 피선거권을 회복시켜줬을 때 그 파장을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사면만 해주고 피선거권은 나중에 보자. 출마 여부는 나중에 보자. 이렇게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지금이냐? 제가 타이밍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지금이냐? 이재명의 1심 선고 임박해 있죠? 10월에 하나 아니면 10월 말 11월 초에 또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지금 위증교사와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둘 다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현타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현실 자각 타임 그냥 막연하게 무죄를 다투는 재판이 진행되는 거와 1심이지만 확정은 아니지만 명확하게 유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게 유죄가 나오는 순간 자, 그 확정되면 이재명 출마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크게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현타입니다.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도 그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뭐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 이런 분위기죠. 만약에 두 개가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고 앞에서는 얘기하지만 돌아서서는 될까? 다 그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친명은 안 그렇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그 1심 선고가 다 나온 뒤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시키려면 연말밖에 없습니다. 성탄절 특사 그거밖에 없죠. 그러면 또 너무 꼼수로 미친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1심 두 개에서 유죄가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 미리 한번 포석을 해놓자. 이런 차원으로. 그러면 이제 완전히 무슨 꼼수로 지금 김경수를 복권시켰느냐? 아니죠. 꼼수는 지난번이 꼼수였고요. 2022년이. 그러니까 이제 하도 그 지적을 많이 받고, 이번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잔머리 굴리지 말고 복권시켜라. 이게 잔머리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저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역할이 그 한마디가 컸다고 봅니다. 잔머리. 2022년에 사실은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때 차라리 안 시켜주거나 시켜주면 사면 복권 다. 그게 원리 원칙에 맞는 거죠. 근데 그때 한번 그런 오판을 했기 때문에, 오판보다는 뭐 하여튼 약간의 걱정이 있었던 거죠. 여권으로서는. 이번에 복권을 시켰다. 여권 내에서는 사실은 복권시키지 말고 그냥 이재명 2027년에 이재명을 살려놓는 것이 훨씬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여권 내에서 많습니다. 왜? 그때까지는 이재명 후보의 적어도 2심까지는 다 확정이 될 거거든요. 2심까지는. 3심은 법률심인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2심에서 끝납니다. 그 상태에서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됐을 경우 여권으로서는 가장 손쉬운 상대 아니냐, 이런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계산 과감하게 떨치고 이번에 그냥 정정당당하게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김경수도 이 댓글 조작의 원죄가 아무리 사면 복권이 됐지만 원죄는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면으로 한번 승부를 해보자. 자, 그럼 김경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영국 유학을 갔다가 지금 독일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아마 그 이재명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는 관망할 걸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미 유권자들은 움직일 겁니다. 야권 지지 움직임은. 그래서 아마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쪽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김경수의 쏠림 현상이 꽤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흐름을 이어받아서 호남에서도 있을 거고, 근데 호남이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김경수로 쏠리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관망하다가 이재명이 만약에 1심에서 유죄를 받는다. 그럴 경우는 호남에서도 김경수로 쏠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은 이재명이 장악했는데 호남 민심은 이재명보다는 김경수. 그건 뭐 김경수가 정무적 역량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이재명보다는 김경수에서 더 많이 호남 유권자들이 찾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현재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차기를 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친문계들의 피난처가 경기도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그냥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그 뭐라고 할까요? 뭐 페이스메이커 역할만 하다가 결국 끝나는 건 아닌가. 그만큼 파괴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낮다. 야권 내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재명 후보, 이재명이 이제 곧 대표가 되겠죠? 아마 김경수의 복권에 대비해서 이 당을 완전히 이재명의 사장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본인이 그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그걸 방어하기에는 벅찰 텐데, 물론 약간의 시간이 걸리죠? 그렇긴 하겠지만, 이제 대표로서 그러면 김경수가 이제 탈당을 하느냐, 민주당?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당분간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 안에서 그 힘을 모았다가 2026년 지방선거 때는 뭐 별 다른 움직임은 없을 거고, 그때 이제 아마 그 친문 목세 지방선거 공천 뭐 이런 거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결국은 김경수, 조국, 김동연 이 세 사람의 연합체, 그 다음에 아주 최종적으로는 이재명이 결사적으로 이 민주당을 방어할 때 분당 가능성까지도 조금 시간이 오래 있어야 되지만
충분히 점쳐볼 수 있는 이런 대목이다. 그래서 앞으로 김경수의 등장과 더불어서 민주당은 정말 물밑에서 역동적으로 균열이 생길 것이다. 금방은 아니지만 아마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